네, 데이터 세상 속으로 10월의 마지막 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본 얼굴 박의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보는데 그동안 뭐 했어요? 여행도 다녀오고 아버지 환갑이셔가지고 맛있는 식사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상당히 젊으시구나. 자, 오늘 우리 의진 아나운서의 옅은 초록과 저의 찐 초록이 많아서 이제 에너지가 뿜뿜하는 그런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국내 트렌드 5위부터 살펴보시죠. 네, 티켓베이입니다. LG 트윈스와 하나 이글스의 한국 시리즈가 오픈을 하게 되면서 입장권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티켓 재판매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네, 티켓베이는 재판매 플랫폼인데요. 한국 시리즈 1에서 7차전 표가 올라온 날부터 안표글이 쏟아졌습니다. 문제는 가격인데요. 정가의 5배는 기본, 많게는 16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예를 들어 잠실 1차전 테이블석 정가가 12만 원인데 2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200만 원이요? 이거 서민은 꿈도 못 꿀 가격 같은데 200만 원이면 차라리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 포수 후면석도 정가 15만 원대 좌석이 약 100만 원대 판매되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실제 팬들은 표를 구하지도 못하는데 안표 장사꾼들만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 SNS에서는 못 잡는 거냐 안 잡는 거냐, 안표가 많으니 실제 경기장은 빈자리가 생긴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판매자는 표를 18장이나 되판다는 글까지 공유되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네, 한국 프로스포츠협회 통계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표 신고, 모니터링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실제 조치율은 10%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하죠. 게다가 모니터링 25만 건 중 조치된 거는 약 1.9%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뭐 대부분 경고문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현행법도 허점이 있습니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난해 개정돼 매크로로 산 표를 되팔면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크로 여부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일반 안표 거래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제 매크로 돌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증명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요. 매크로 여부와 상관없이 안표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도 영업 목적의 안표 판매 전면 금지와 처벌 강화 그리고 수입 몰수까지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네, 문체부도 같은 방향으로 법이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옷동 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입장권 부정 판매 기준도 명확하게 손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안표가 사라질지 제도 개선이 실효성을 가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번 한국 시리즈는요. 팬심 위에 있는 안표 전쟁이 정말 대세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4위 키워드 보시죠. 네, 오세훈입니다. 이 국정감사장에서 이른바 명태균 폭로가 나오면서 정치권 전체가 뒤집힌 모습인데요. 특히 김영선 전 의원이 오세훈 시장에게 연애 편지를 보냈다. 이런 폭로가 나오면서 현장이 바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의원의 이름도 국내 구글 트렌드 상위권에 오르게 됐죠. 네, 처음에는 개인적인 구설처럼 들렸는데 금방 내용이 정치 공작 의혹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이 울면서 여론조사를 부탁했고 당선되면 아파트를 주겠다고 했다는 말까지 내놨습니다. 양쪽 모두 즉각 반발했지만 파장은 더 커졌습니다. 네, 결국 이번 폭로는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돌아갑니다. 2021년이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비공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부담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문자 논란이 아니라 공천거래 혹은 정치적 이득이 있었느냐로 초점이 이동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특검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전면 부인했고요. 김영선 전 의원도 정치적 의도라며 반박 중입니다. 네, 그런데 여론은 생각보다 좀 냉정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합리적 보수 행정가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번 논란으로 신뢰에 큰 흠집이 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네, 김영선 전 의원도 상황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때다.
이번 폭로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오세훈 시장에게 연애 편지를 보냈다는 표현까지 공개되면서 파장은 더 커졌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수준이 아니라 두 사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밀착 교류했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네, 실제로 국정감사장에서도요, 이 대목이 언급되는 순간 막 장내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정치 공작성 접근 아니냐라는 의심이 이 지점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특히 그 연애 편지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여론조사, 후보 전략 등 민감한 사안을 오가던 사이에서 오간 메시지라는 주장까지 붙으면서요. 관계의 친밀도가 곧 공작 의혹의 무게를 뒷받침한다는 해석이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모든 공방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특검 대질신문은 11월 8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제 상황이 날지 여기서 크게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이후 포렌식 결과와 자금 흐름 조사까지 맞물리면 어느 한쪽의 말은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이 권력형 스캔들로 남을지 허위폭로, 해프닝으로 끝날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4위 키워드 오세훈 짚어봤습니다.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계속해서 3위 키워드 보시죠. 네, 박범입니다. 2NE1 출신 가수 박범 씨의 이름이 언급된 것인데요. 최근 SNS에 전 소속사 YG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박범 씨는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고소장 사진을 올리고 YG가 박범에게 한 일을 조사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양현석 총괄을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금액 표기와 연락처 노출까지 더해져 팬들이 충격을 안았습니다. 네, 여기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 YG가 정사는 이미 완료가 됐고 또 고소장 접수 사실도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는데도 박범 씨가 계속 재반박을 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성형, 정산, 곡 작업, CF 배분 등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YG 곡은 박범이 다 썼다. 가둬놓고 곡을 쓰게 했다. CF 4,231개를 다른 사람에게 줬다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수치와 진술이 이어지면서 폭로 그 자체보다 박범 씨의 현재 상태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좀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박범이 우리 시대의 진짜 아이돌, 지금을 따지면 누굴까? 장원영 같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 시대 진짜 좋아했는데 그런데 우리의 스타였던 박범 씨가 ADD, 즉 주의력 결핍 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약간 앓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ADHD와 비슷한 질환이 알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해프닝과 관련된 소속사에서도 박범은 활동을 중단하고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배우 이민호 씨를 향해 내 남편이다 라는 SNS 글로 소란이 일었을 때도 결국 이민호 씨 측에서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선을 긋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일련의 게시물이 단순한 폭로로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는 YG와 관련된 것이 진실 유무가 무엇이냐라는 것보다 박범의 개인의 건강과 안정이 먼저다라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박범이 스스로를 소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투어도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중단됐던 만큼요. 지금 필요한 건 또 다른 폭로가 아니라 치료와 회복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사태가 건강 회복을 계기로 잠잠해질지 아니면 추가 논란으로 번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박범 씨의 빠른 회복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배우 이희경 씨입니다. 최근 배우 이희경 씨가 온라인상에 펴진 사생활 폭로 글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시작은 한 블로그에 올라온 이희경의 찐 모습을 폭로하겠다라는 글이었어요. 네, 작성자는 스스로를 독일인이라고 밝히면서요. 서툰 한국어로 이희경 씨와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며 캡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노골적인 메시지 내용과 함께 금전 요구를 한 적은 있다라는 말까지 덧붙이면서 파장이 커졌는데요. 이에 대해 소속사는 곧바로 명백한 허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며칠 뒤에 폭로글을 올렸던 A씨가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장난으로 시작된 글이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AI 사진을 쓰다 보니 이것이 마치 진짜처럼 느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한쪽은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무마했다라는 의혹이 있고요. 또 이제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결백하면 소속사에서 소송을 불사할 텐데 뭐 소속사가 굉장히 조용했던 점, 또 반대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다른 입장도 존재한다면서요.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AI 합성이 실제 연예인 사생활 루머를 만들어내고 급속도로 확산시키는 사례가 현실화된 셈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배우 이정재 씨도 AI 합성 신분증과 사진이 활용된 로맨스 스캠의 이름이 도용되면서요. 피해자가 5억 원을 잃은 사건까지 나왔습니다. 연예계는 유명인을 겨냥한 AI 활용 범죄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문자 DM 형태의 루머에서 이제는 AI 음성, 사진, 영상까지 결합한 고도화된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관리와 대응이 훨씬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경 사태 진실은 사실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AI 로맨스 스캠이 무엇인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한국 시리즈입니다. 저희 5위 키워드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야구는 가을에 완성된다라는 말처럼 포스트 시즌 열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표 예매서부터 경기장 풍경까지 연일 화제죠, 화제. 네, 예매는 말 그대로 전쟁이었습니다. 예매가 열리자마자 순식간에 매진, 늦으면 중고 가격으로 넘어가 두세 배까지 뛰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팬들은 미리 로그인, 결제 수단 저장, 알림 설정까지 실전 준비에 나섰습니다. 네, 하나와 삼성 플레이오프 5경기에서요, 입장 수입이 무려 45억 6천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역대 PO 최다 수입 기록을 갈아치웠고요. 한국 시리즈는 1, 2차전 모두 매진이 되면서 포스트 시즌 누적 관객이 무려 2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포스트 시즌만 30경기 넘게 연속 매진, 그리고 한국 시리즈만 따로 보면 17경기 연속 매진 기록입니다. 이쯤 되면 붐이 아니라 신드롬에 가깝죠. 가을 야구는 이제 단순 스포츠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처럼 보입니다. 네, 결국 올해 한국 시리즈가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원인은 경기 자체가 사람들의 기대를 계속 자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길 것 같던 팀이 알고 보니까 졌고 또 질 것 같은 팀이 역전승을 하고 이런 것들이 드라마처럼 회자가 되면서 가을 야구 끝까지 봐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 이건 단순한 결승이 아니라 서사가 만들어지는 시즌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누가 우승하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우승하느냐가 관심의 초점이 됐고요. 매 경기마다 새로운 주인공이 탄생하면서 커뮤니티 반응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검색량도 점차 오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팬도 비팬도 결과와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도 한국 시리즈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국내 트렌드였습니다. 네. 해외 키워드 알아봅니다. 지난 한 주 해외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인기를 끌었을까요? 5위부터 살펴보시죠. 네, 다니엘 나로드츠키입니다. 체스 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일 수 있는데요. 저는 참 생소하긴 했습니다만 불과 29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라는 비보가 전해지면서 전 세계 체스 커뮤니티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가족이 직접 성명을 통해 사망 소식을 전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죽음이라고만 밝히고요. 구체적인 사인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갑작스럽고 또 가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느끼게 했습니다. 네, 그는 단순히 성적이 좋은 그런 스타 체스 플레이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세계 유망주로 이름을 알렸고요. 18세는 그랜드마스터에 등극, 14세에 체스 전략서를 집필한 작가로서의 어떤 업력도 갖고 있습니다. 이후엔 직접 대회를 뛰면서 해설, 교육, 게다가 스트리밍까지 전천후 체스 스타로 유명했던 그런 인물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유튜브와 트위치에서의 라이브 해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체스를 전문가의 세계에서 대중의 취미로 끌어내린 몇 안 되는 인물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미 국립 블리츠 챔피언십 우승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증명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번 비보는 체스계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업계에서도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과 존재감이 굉장히 컸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인데요. 계속해서 4위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비욘드 미트입니다. 두부로 대체육을 만드는 콩고기 회사의 이름이 올랐는데 도대체 왜 이게 갑자기 검색에 올랐을까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 주가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열광과 절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요. 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동전주 수준이던 주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요. 단기간에 7배 넘게 급등했습니다. 공매도 세력을 노린 이른바 밈주식 전략이 작동한 건데요. 네, 그 상승세는 역시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미장을 하는 사람으로서 비욘드 미트가 막 하루 막 50%도 올랐다가 내렸다 이거 보면은 무서워서 저는 진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거래 4일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 특히 한국의 서학 개미 투자자들이 다수가 들어갔다는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문제는 손실 구간에 들어갔다고 한 것이 문제였는데요. 일간 거래량 보면 와 정말 비욘드 미트 어마어마했는데 사실 국내 트렌드에서도 이 키워드가 2만 건 이상 검색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주 만에 국내 투자자 순매수 규모가 2천억 원을 넘었는데 현재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80%대라는 집계까지 나왔습니다. 콩고기라고 부르며 열풍처럼 매수했던 종목이 순식간에 경고 사례로 바뀐 셈입니다. 네, 마이너스 80%면 뭐 물을 탈 수 있는 수준도 아닐 것 같은데 이 기업의 펀더멘탈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욘드 미트는 뭐 채식 대체육 트렌드로 한때 시총이 10조 원을 넘었던 회사였지만 가격 경쟁력 부족 그리고 화학 첨가물 논란 그리고 재무구조 악화가 겹치면서 성장 서사가 한풀 팍 꺾인 상태거든요. 게다가 빚을 갚기 위해서 주식 전환 과정에서 주식 수가 5배 넘게 늘어날 예정이어서 또 가치 희석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에서는 오는 11월 실적 발표에서 구조 개선책이 나오느냐에 따라 반등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이번 급등 급락 사례는 밈주식은 결국 타이밍 싸움이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더 나아가서 도박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네, 사실 뭐 투자라고는 하지만 이런 밈주식들은 여론과 심리가 만든 결과였다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드는데요. 비욘드 미트가 이번 주 검색 상위에 왜 올랐는지도 이해가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계속해서 3위 키워드 보시죠. 네, 백악관입니다. 이번에 뭐 정치적인 이슈라기보다는 백악관 건물 자체가 일부가 해체됐다라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대형 연회장 신축 과정에서 백악관의 동관 이스트윙이 통째로 철거가 된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건물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굴착기까지 동원된 철거가 진행됐고요. 그 장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백악관 측은 접근을 차단하고 촬영을 막았지만 이미 온라인 확산을 막기에는 늦은 상태였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방금 보고 온 그 사진 같은 경우 오른쪽에 한 통이 통째로 비워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대통령에서는 이제 못하게 막았지만 드론으로 촬영한 거 보면은 한쪽에 텅 빈 모습. 그러니까 백악관의 3분의 1을 날려먹은 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백악관은 100년 넘게 계속 개보수되어 왔다라고 이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번 비판은 정말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매우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힐러리 클린턴은 이것은 그의 집이 아니라 국민의 집이다라고 하면서 분노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스트윙은 영부인 집무실과 주요 의정 공간이 있는 곳이고 역사적 가치도 인정된 국립사적지입니다. 그럼에도 연회장 중축을 이유로 철거했다는 점에서 대통령 개인의 행사 공간 확보를 위해 상징물을 파괴했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매주 저희 방송에 출연 중인 트럼프 대통령 왜 이러는 걸까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건 중축 기부자로 글로벌 빅테크의 군수기업과
금융기업들이 줄줄이 이름 명단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코인베이스, 그리고 로키트 마틴 등 왜 이 기업들이 백악관 연회장에 돈을 내고 있을까라는 질문도 같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건축 논란이 아니라 문화재 훼손 논란, 정치적 심리전, 기업 로비 의혹까지 얽힌 다층적 이슈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악관이 자연스럽게 이번 주 검색 상위권에 오른 셈입니다. 네, 계속해서 2위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루브르 박물관 강도입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절도 사건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 범인의 일부가 잡혔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난 19일 왕실 보석이 전시된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해 불과 7분 만에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었습니다. 추정 가치만 우리 돈 약 1,5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사건 엿새 만에 용의자 2명이 검거됐습니다. 네, 정말 영화 같은 일인데 도주하던 용의자 중에 한 명은 샤를드골 공항에서 잡혔고 또 한 명은 파리 외곽에서 체포됐는데 모두 절도 전과가 있었고 또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조직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범행 수법도 치밀했습니다. 외부 CCTV가 없는 구간을 선택해 사다리차로 2층에 접근했고요.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과정에서 절단 장비, 장갑, 무전기 등 많은 물증을 버리고 갔고 결국 그 흔적들이 추적의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네, 게다가 내부자가 공모한 정황까지도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요. 수사 당국은 박물관 보안요원 중 한 명이 함께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내부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그런 범죄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공범과 도난 보석의 행방이 남아있어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96시간 구금 시한 동안 나머지 조직과 은닉처를 밝히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영화에서나 보던 미술관 강도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문화재 보안 문제부터 국제범죄의 개입 가능성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 1위 키워드 보시죠. 네, 이번엔 메이저리그 야구입니다. 정말 야구 시즌이에요. 월드시리즈는 쉽게 말해서 미국의 메이저리그 결승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구 최강의 야구팀을 겨루는 그런 무대입니다. 올해는 로스앤젤레스와 다저스 그리고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맞붙게 됐죠. 네, 한쪽은 오타니, 배츠, 프리먼으로 이어지는 제국 다저스, 다른 한쪽은 게레로 주니어와 젊은 타선으로 상징되는 북쪽 도전자 블루제이스인데요. 그래서 단순한 결승전이 아니라 시스템 야구 대 폭발력 야구, 두 철학의 충돌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관심의 중심에는 뭐니 해도 슈퍼스타 오타니가 있습니다. 투수로 98마일을 던지고 타석에서는 OPS 2를 찍는 선수는 야구 역사상 정말 전례가 없었는데요. 오타니가 이번 시리즈 투타 겸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전설을 쓰는 무대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죠. 네, 반대로 토론토는 감각과 응답으로 맞섭니다. 게레로 주니어는 아메리칸 리그 MVP로 올라온 타격감을 그대로 유지 중이고요. 조지 스프링어는 몸을 맞는 부상에도 7차전에서 역전 홈런을 때리며 시리즈 체질을 입증했습니다. 경험과 배짱이 다저스 투수진을 흔들 변수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미국 현지 반응도 정말 뜨겁습니다. 야구라는 종교의 마지막 의식이 시작됐다. 가을 야구 최강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전 세계 중계권 판매와 경기당 평균 시청자 수도 작년 대비 상승세라면서요. 네, 첫 2경기 결과로 이미 초반 흐름이 한번 흔들렸고요. 그리고 이제 시리즈가 LA로 이동하면서 3차전 이후가 진짜 분수령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다저스 우세를 조금 더 보지만 월드시리즈는 변수 하나로 뒤집힌다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번 시리즈는요, 숫자로 관리되는 안정의 야구가 이어질지 아니면 감각과 타격의 폭발이 어떤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무대입니다. 팬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세상 속으로는 앞으로도 가치 있고 깊이 있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